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스코트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공시를 가지고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표면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시장하고 좀 접목시켜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레포트도 다 봐야 됐고요. 근데 이제 JP모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SK하이닉스 공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과 접목해서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년차 트레이더답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에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 선이 가운데에 떡하니 있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박스권 상단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가격 밴드를 제가 일단은 이렇게 검은색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 61봉 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시 내용부터 확인을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2,400만 주를 일단은 소각을 한다가 아니라 매집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파격적인 공시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각을 시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SK하이닉스가 SK증권을 통해서 장내 매수를 하겠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내 매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400만 주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 하면은 일단은 목요일날 SK하이닉스, SK증권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이미 신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65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65만 주를 장중에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전체 주식 수의 아니죠. 2,400만 주에서 0.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기간은 언제까지 하냐면 3개월 동안 합니다. 3개월 동안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해석을 했을 때 3개월 내내 뭐 65만 주씩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계속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한 주당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여러분들께서 주주라고 했었을 때 100주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이전의 100주와 지금의 100주가 다르다. 왜?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야겠죠. 그 중에서 하나로 많은 방법들이 채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각입니다. 소각. 그 주식의 수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주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100만 주를 소각시켜버려. 그러면 900만 주가 남겠죠. 네, 그만큼 한 주당 가치가 1,000만 주였을 때보다 900만 주였을 때 훨씬 더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를 노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3개월 동안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눌릴 때에도 일단 매수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주가 방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계속 올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170만 원대를 넘어가가지고 200만 원대까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주주 환원을 한다라고 했었던 그 입장에서 비싸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으로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장내 매수를 충분히 3개월 동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거는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이 공시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바로 전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이란에 대해서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경제전쟁, 즉 미사일 쏘면서 일단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전쟁보다 1기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같은 형태로 이란을 상대로 뭔가를 돈을 주고 받는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나서서 제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을 때 진짜 갑자기 또 미사일을 뒤에서 쏜다던가 갑자기 알고 보니까 드론 부대가 막 가서 폭격을 했다던가 막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락은 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지금 나스닥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실적발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렸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올려가지고 신고가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SK하이닉스를 토대로 지금 삼성전자도 뉴스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를 통해서 100조 가까이 될 수 있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다라는 카더라 통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15조 원 정도 규모를 이미 소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대신에 SK하이닉스 후발주자로 삼성전자까지 주주 환원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회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얘기했으니까 3전까지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방으로는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아마 실적 발표,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다 정도까지가 두 번째로 예상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지금 일단 일정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6일 날 거대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젠슨 항이 또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고 경영진이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기조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다리가 싹 다 맞으면서 연락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아래를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전을 매수를 겁나게 했었던 UBS 증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이제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는 아마 좀 이제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권별 투자, 증권사별 매매를 보면은 지금 일단 77만 주, 65만 주보다 조금 더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맥쿼리 증권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했다라는 거를 저번 영상에서부터 체크를 했었는데, 얘네는 호주계 증권사지만 배당주, 즉 주주 환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하는 걸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골드만삭스야 뭐 이것저것 하지만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를 올려준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이동평균선 꺾어서 돌려서 올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캔들이 막 미친듯이 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은 분명히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노사와의 관계, 지금 보면은 노사랑도 뭔가 조금 이제 임금제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금 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도 이제 좀 뭔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지만 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노조에서 1000주씩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노사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또 이제 주가가 박스권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스권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거대한 박스권을 예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동평균선하고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좀 위에 있는 곳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매집되어 있는 매물대 물량을 뺏어오는 매집되는 그 가격 밴드가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박스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없는 구간이니까 단지 예상만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지금부터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요. 거대하게 나스닥까지 전부 다 봐야 되는 골아픈 지금 현재 상황인 게 맞습니다. 따라서 타점 신호가 정말 중요하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SK하이닉스 가즈아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걸 원하는 것 뿐이지만, 제가 이제 멤버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일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한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주봉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 상단 라인까지 이렇게까지만 온다 그랬을 때도 요 앞에 위에 있는 매물대 하단 거기를 싹 지금 훑을 수 있는 거기다 보니까 이동평균선하고 했을 때 요 가격 밴드가 180만 원에서 190만 원대까지 갑니다. 200만 원대까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들 예상을 계속 했었고 7월달 말에도 분명히 계속 SK하이닉스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굉장히 화끈하게 그거에 대해서 화답을 해줬으니까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SK하이닉스라고 보내실지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